누군가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이 나의 하루를 망치고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내면에는 깊은 상처와 불행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삶 속에서 반복된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품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들이 내뱉는 거친 말들은 그들의 마음속 아픔과 두려움, 불안이 투영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처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분노하거나 슬픔에 잠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 뒤에 숨겨진 상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가시돋친 말을 내뱉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은 더 이상 나를 찌르는 창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처를 보여주는 작은 신호로 보일 것입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다스리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이 묻은 화살이 날아오더라도 그 화살이 나에게 박힐지는 나의 선택이다. 타인이 내뱉은 상처 주는 말이 나를 아프게 할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낼지는 결국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 날카롭고 아프더라도 그 말에 나의 감정을 내어주지 마세요.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길래 이런 말을 할까? 이렇게 바라보면 상대의 말에 휘둘리는 대신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불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그 불에 가장 먼저 타는 것은 자신이다. 타인의 거친 말이 나를 불태우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에 작은 방패를 세워보세요. 그 방패는 바로 연민과 이해입니다. 상처 주는 사람을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 상처 주는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은 뒤 그 상황을 바라보세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때로는 이런 말 한마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타인을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독이 든 우물을 마시지 마라. 때로는 피하는 것이 더 큰 지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평온과 나의 마음입니다. 타인의 불행한 말에 나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야 합니다. 나의 말은 어떤가? 우리가 타인의 말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의 말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향기로운 꽃이어야 한다. 그 꽃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어야 한다.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나의 언어를 가다듬고 나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실천법.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일상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잠시 숨을 고르고 상황을 천천히 바라보세요. 둘째, 나의 가치를 타인의 말에 맡기지 마세요. 나의 행복과 평온은 타인의 말이 아닌 나 스스로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스스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세요. 괜찮아.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저 사람의 말은 나를 평가할 수 없어. 넷째,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 사람도 어쩌면 자신의 상처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을지 몰라. 다섯째, 필요하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세요. 때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더 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지킬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말에 상처받기보다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마음을 지키고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당신은 소중하고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가족. 이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따뜻함, 사랑, 포근함 아니면 상처, 아픔, 후회인가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가족, 이 짧은 단어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감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 믿음, 책임, 때로는 상처와 후회까지. 우리는 모두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태어나고 그 속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합니다. 하지만 왜 가족은 때로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별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작은 등불 하나가 더 밝다. 우리가 살면서 얻는 가장 소중한 인연, 그것이 가족입니다. 하지만 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 주기도 할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과 철학자들의 지혜를 통해 가족이라는 인연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이해와 사랑의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잠시 귀를 열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한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혈연으로 묶인 사람들, 함께 사는 사람들, 아니면 같은 이름 아래 살아가는 공동체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업으로 맺어진 가장 깊은 인연이다. 가족이라는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연이며 우리의 삶에 주어진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철학자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웃고 울고 다투고 화해하며 성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울타리가 너무 좁고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 문제는 주로 소통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지만 진짜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듣는 것 같지만 진짜로 듣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 한마디가 칼날보다 날카로울 수 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또 작은 말 한마디가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밝히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자매 각자의 역할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지나치게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서로 다른 세대, 다른 가치관,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를 외면하면 갈등은 더 깊어지고 상처는 더 커집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이해할 때 가족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이해하려고만 노력합니다. 하지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가족에게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가? 때로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가족 문제의 또 다른 큰 원인은 경제적인 갈등입니다. 물질적 문제는 때로 사랑과 신뢰를 흔들어 놓습니다. 돈이 없어 다투고 돈 때문에 멀어지고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가족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마음이 곧 재산이다. 우리는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째, 경청과 공감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쩌면 미안해, 괜찮아, 고마워라는 짧은 말 한마디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둘째, 기대를 현실로 조정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말고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족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셋째, 작은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화내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우리는 상대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선택, 이 작은 것들이 가족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성장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내가 지칠 때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안식처다. 당신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하루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 짧은 말들이 쌓여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가족은 우리의 첫 번째 인연이자 마지막까지 함께할 인연입니다. 가족. 이 단어는 참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단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날카로운 고통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가족과 함께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들이 누구인지조차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며 형제자매는 서로에게 벽을 쌓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다. 이 말처럼 가족은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인연 속에서 서로를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가족과 갈등을 겪을까요?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왜 상처와 아픔으로 남게 될까요? 그것은 서로를 진심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성적과 직장을 보고 자식을 평가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잔소리와 가르침만을 기억합니다. 형제는 서로의 성격과 태도만을 보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겉모습 뒤에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 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진심을 보지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한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너의 가족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저에게 기대가 많고 형제는 저에게 무관심합니다. 스승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는 겉모습이다. 그들의 마음을 본 적이 있는가? 우리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내 가족의 진심을 본 적이 있는가? 사실 우리는 가족에게 너무나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완벽하길 바라며 자식은 부모가 모든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다.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모두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해와 인정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형제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러나 이것은 오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은 때로 어색하고 서툴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서툰 사랑도 사랑이다. 사랑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행동, 눈빛 또는 함께한 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고 짜증이 날 때 그 잔소리 속에 숨겨진 사랑을 볼 수 있다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서로를 위한 이해의 언어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경청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듣는 것. 말을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듣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공감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은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고마워. 사랑해. 이 짧은 말들이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 문제는 단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가장 위대한 힘이 될 수 있다. 가족 간의 상처는 아프지만 그것을 직면하고 극복할 때 우리는 더 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인연도 이유 없이 맺어지지 않는다. 가족의 인연은 가장 강한 인연이다. 어쩌면 지금의 갈등과 문제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배움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가족에게 등을 돌리고 외면할 것인가요? 아니면 그 작은 틈 사이로 손을 내밀어 화해의 첫걸음을 내디딜 것인가요?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성장합니다. 오늘 하루 가족에게 진심을 전해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포옹, 그리고 작은 미소 하나. 그것이 당신의 가족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내가 지칠 때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안식처다. 가족. 이 짧은 단어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감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 믿음, 책임, 때로는 상처와 후회까지. 우리는 모두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태어나고 그 속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합니다. 하지만 왜 가족은 때로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될까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국가의 축소판이며 인간관계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가족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자 가장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자매, 이 관계들은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첫 번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왜곡되거나 단절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길을 잃게 됩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영혼을 서로 엮는 끈이다. 가족을 묶고 있는 끈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끈이 느슨해지거나 엉켜버릴 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 안고 아픔을 나누는 행동입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가족에게서도 이 말은 통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경제적 지원을 위한 도구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장 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자연이 만든 첫 번째 학교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삶의 첫 번째 교훈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 학교가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그 상처는 평생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가족 문제는 종종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배려시 믿게 행동하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상처 주는 말을 쉽게 내뱉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족이 주는 상처는 가장 깊지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도 가족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는 자주 후회를 낳고 후회는 더 깊은 상처를 만든다. 가족 간의 갈등이 격렬해질 때 그 순간의 화와 감정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평온함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에서 온다.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화를 내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우리는 상대방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태도, 나의 말, 나의 행동, 그것이 가족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가족 문제는 절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깊은 상처는 더 큰 깨달음을 가져온다. 갈등과 상처를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 상처를 직면하고 그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사랑이 시작되고 끝나는 곳이다. 모든 관계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의 가족이 오늘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마세요.